순술경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요즘에 워낙 성장주들이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시각 뷰 많이 나오잖아요.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주, 성장주 그러면 네. 성장주는 고 PER, 고 PBR 높은, PER이 높고 PBR이 높은데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높은 이런 거를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가치주 그러면 이제 저 PBR, 저 PER, 그래서 뭐 PER이 10배 미만이라든지 PBR이 1배 미만이라든지 뭐 굉장히 적정 가치 대비해서 되게 싸 보이는 그리고 배당을 좀 해주는, 많이 해주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S&P 500 기준으로 배당 일드가 주가 대비 배당이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PBR, PER 종목들은 배당 성향까지 더하면 한 1년에 3%, 4%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의 2배, 3배 수준, 4배 수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치주라고 얘기를 해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네.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그때와 그 전과, 그러니까 그 후와 그 전과가 희비가 확 바뀌어요. 그 전에는 가치주 투자가 훨씬 더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닷컴 버블에 확 튀었잖아요, 성장주가. 네.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관련주들. 그러고 나서 박살이 났잖아요. 네. 2003년까지. 네. 그래서 요 2003년으로 딱 끊으면은 가치주가 훨씬 더 나아. 물론 성장주가 확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예. 그때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화려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은요. 네.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네. 성장주의 퍼포먼스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잽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2003년까지로 계산하면은 워런 버핏님의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23%가 나왔어요. 와. 복리. 어마무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로 계산하면은 네. 16%대로 떨어졌어요. 뒤에서 수익을 못 냈네요. 그러니까 그 후반에 20년 동안에는 10% 정도밖에 못 내는 거죠. 이게 가치주를 많이 담고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성장주라고 들고 있는 종목이 네. 애플. 애플. 근데 애플이 요즘에 어떤 느낌이죠? 뭔가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뭔가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성장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런 평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즘에 이제 가치주나 성장주에 고민을 할 때는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완전히 성장주잖아요. 네네. PR이 높고 이익 증가율이 높고. 그렇죠. 그 매그니피선 세븐 안에서도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잘 얘기하기 어려워. 뭐 애플은 경계를 딱 구분해서 뭔가 하기가 애매하네요.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패그 보자. 패그.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 아마존은 성장주인가요? 아마존이 옛날에는 성장주였죠. 지금은 좀 애매하죠. 지금은 또 애매하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 회사들이 다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가치주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성장을 하면서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또 성장을 이끌어내면 그럼 이제 성장주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성장 가치주, 가치 성장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인덱스 개념으로는 보통 ETF들이 그런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S&P 500의 성장주, 네. S&P 500의 가치주 관련된 ETF들이 또 있고 네. 또 러셀 1000, 그러니까 1위부터 1000위까지의 회사 중에서 러셀 1000 가치, 러셀 1000 성장 또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뭐 성장, 가치 또 나눠져 있고 소형주도 있어요. 소형주 600, 가치, 성장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장인지 가치인지가 구분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다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 다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라는 게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계속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그게 대형주이던 네. 중소형주던 여전히 매력도가 성장주가 더 높아. 가치주보다. 옛날에는 작은 회사들은 성장주보다 가치주들의 매력도가 더 높았어요. 중소형주들은. 예.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만큼 중소형주들도 이제 성장주들이 돈을 벌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ROE가 중소형주, 성장주 ROE는 20%대. 네. 그리고 중소형주 가치주는 ROE가 10%대. 아. 2배가 커요. 근데 더 나아가면 대형 쪽은 40%대. 차이가 더 많이. 4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여전히 대형주들이 낫다. 또 대형주 안에서 대형 성장주들이 낫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이 더 부익부 많은 빈익빈 현상이다. 아, 그래서 그렇죠. 잘 나가는 애들이 자꾸 돈 더 많이 벌고 참 요즘 인생이 그렇지 않나? 요즘 지난 거의 100년? 90 몇 년 동안에 S&P 500을 그냥 들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내가 1을 투자했다면 네. 지금 100년이 지나서 얼마가 됐을까요? 얼마예요? 얼마가 됐을까요? 276배.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내 아들한테 1000만 원을 갖다가 줬어. 그럼 그 1000만 원이 도대체 얼마가 되냐? 276배면 얼마야? 27억. 네, 아무튼. 네. 예. 그러면 아들 1000만 원 가지고 거의 집도 사고 다 했을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샀다 팔다 안 하고 그냥 S&P 500에만 넣었으면. 근데 만약에 90 몇 년,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한 하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365일 네, 중에서. 네. 거래일로 따지면 200 몇십 일 중에서 하루 그때 안 들고 있었으면,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들고 있었으면 매년, 네. 그 일이 얼마가 됐을까요? 얼마가 돼요? 6.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언제 많이 오를 때를 모르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그렇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6이면 이게 뭐냐면 복리 수익률로 계산을 하자면 276배, 277배가 되려면 매년 수익률 6.2%가 나면 돼요. 복리로. 계속. 근데 아까 말씀드린 샀다 팔았다를 하다가 가장 많이 오른 날을 미스를 했어. 그러면 네. 600%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네네. 그러면은 연 복리 수익률이 얼마가 나온 거냐면 2%가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딱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예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샀다 팔았다를 해요. 네네. 예금을 안 하면. 예금만 해놓으면 2%밖에 못 받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투자는 2% 나는 패턴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게 진짜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 예. 그건 좀 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네요. 비싸 보여도 결국 비싼 게 아니고, 팔고 싶어도 조금 앞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 장기 보유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찾았다. 그러면 꾸준히 계속 투자를 매년 100만 원씩, 매달 몇십만 원씩. 네. 그러니까 쭉 해놓으면, 아까 네. 말씀드린 복리가, S&P 500 같은 경우는 최근 30년은 8%예요. 8%가 넘어요. 네. 그럼 아까 말했던 그 276회보다 더 높단 말이지. 2% 올라가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건 어쨌든 그거를 15%로 올리자, 복리를. 그러면은 3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에 수익률이 8%가 났으면은 네. 한 7배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근데 30년 동안에 8%의 수익률이 아니라 15%가 났다. 2배가 네, 났다. 그러면은 이거의 또 2배 이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18배, 16배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그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트레이딩을 많이 해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고 네. 트레이딩은 덜하되 좋은 종목이 있으면 집중하면 돼. 그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트레이딩은 덜하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를 찾았어요. 네. 엔비디아를 계속 빠지던 오르던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참 젊은 사람들 중에 스마트하신 분들 있어요. 테슬라. 네. 정말 엄청. 어마어마하다. 근데
꾸준히 이것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언젠간 오를 거라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연복리 수익률이 8% 이상 난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다. 그쵸.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테슬라라는 회사가 물론 오너 리스크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네네. 근데 그분이 천재이기도 하고 네. 또 그 회사가 내가 볼 때는 이 AI 사이클에서 승자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꾸준히 매달 빠질 때든 오르든 계속 사서 모으면 연 8%?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을 살 수도 있고,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우리 같이 요즘에 그 저출산 0.6 뭐 이런 것도 안 생길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꼭 제가 볼 때는 이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 투자자들도 그렇게 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